뉴욕시 정부가 향후 3년간 노숙자 가족에게 긴급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 업계와 19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에서 시민 2명을 이유 없이 선로로 밀친 온두라스 국적의 남성이 과거 4차례나 추방된 이력이 있는 상습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전국 성인 33%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식비와 유틸리티 비용,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를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불법 단기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 단속을 강화하면서 건물주들에게 약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향후 3년간 노숙자 가족에게 긴급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 업계와 19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는 최근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시 호텔협회와 19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내 300개 호텔을 대표하는 협회는 뉴욕시 노숙자지원국과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지원국은 뉴욕시 호텔협회 재단과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재단은 뉴욕시 호텔 약 300곳을 대표합니다. 뉴욕시 호텔협회 BJ 단다파니 회장은 이 계약은 난민이 아닌 긴급 상황에 대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예산도 그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유입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여전히 하루 밤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한 정부 감시단체는 시정부가 호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숙자지원국은 호텔협회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1,651개의 호텔 객실을 노숙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9억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일 맨해튼의 지하철에서 시민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밀친 온두라스 국적의 남성이 과거 4차례나 추방된 이력이 있는 상습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8일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30세 남성과 83세 남성을 선로로 밀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바이론 포사다 에르난데스를 10일 체포했으며 에르난데스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83세 피해자인 리차드 윌리엄스는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온두라스 출신의 에르난데스는 2008년 첫 입국한 이후 마약, 가정폭력, 가중폭행 등 총 15차례의 체포 경력이 있으며 2020년을 포함해 총 4번이나 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로 미입국했습니다. 로렌 비스 DHS 차관보는 그는 거리를 활보하며 무고한 미국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며 뉴욕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아이스의 구금 인도 요청을 수용하여 이 흉악 범죄자를 다시 지역사회로 석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성인 33%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식비와 유틸리티 비용,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를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웨스트헬스 갤럽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200만여 명의 성인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 생활비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희생을 감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5%는 처방약 복용을 미뤘으며 또 다른 15%는 의료비 부담을 위해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는 식사를 거르거나 식비를 줄였고 11%는 교통비를 줄였으며 9%는 전기 난방비 등 유틸리티 비용을 아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보험자들 중에서는 62%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최소 한 가지 이상 기본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24,000달러 이하인 가구에서는 55%가 24,000달러 이상 48,000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47%가 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와 보험료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와 보험료 인상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에어비앤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뉴욕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건물국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 사례에 대해 총 39만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기 임대 규정 위반과 주택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방단위 임대를 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집주인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건물주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지하 유닛을 에어비앤비로 불법 임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원래 이 가구 주택을 불법 전기공사와 개조를 거쳐 5개의 개별 방으로 만들어 임대하다 적발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이처럼 불법 개조와 방 단위 임대가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경제단체들은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에어비앤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뉴욕시의회는 3월 11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불법 단기 임대와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벌금 징수를 통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업 대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11일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부분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연방정부가 관련 프로젝트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규모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남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자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 6건은 추가로 기각됐으며 추가 소송은 성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약 2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이 관련 예산 복원을 명령하며 현재는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교통부는 지난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국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채택한 전국 연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이는 자동차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억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에 다음 주 이란을 아주 강력하게 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보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아주 잘 풀리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몰락해가는 뉴욕타임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더 이상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괴멸당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구 위에서 쓸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독보적인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며 오늘 이 미치광이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으며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며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2주 만에 토마호크 등 핵심 무기를 수년치나 소진하면서 전쟁 비용과 무기 재고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2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거리 정밀 타격용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소모가 특히 빠릅니다. 방산업체 RTX가 생산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단가는 약 360만 달러입니다. 미군은 지난 5년간 단 370발의 토마호크를 구매하는 데 그쳤으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첫 100시간 동안에만 무려 168발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쟁부는 향후 수일 내 백악관과 의회에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비 지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전 추가 예산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의석차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보수 성향 의원들은 대규모 군사 지출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농민 관세 지원 등 다른 재정 지출을 군사 예산과 묶을 경우 반대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상원 의원들에게 이란 공습 개시 후 1006일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무기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 ABC 뉴스가 캘리포니아 경찰에 전달된 FBI 경고를 근거로 이란 드론 위협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ABC 뉴스가 미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는 지역 법집행기관에 전달된 단 하나의 이메일,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 자체에도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첩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ABC 뉴스가 이를 기사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위협은 전혀 없으며 그런 위협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BC 뉴스는 연방수사국 FBI 경고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서해안 인근 선박에서 드론을 발진시켜 캘리포니아를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고문에는 공격 시점이나 방법, 구체적인 표적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명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2일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권 가격이 최근 일주일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9개 주요 항공사 가운데 스피릿항공의 국내선 편도 최저 공시가격은 193달러로 전주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 다른 주요 항공사들의 국내선 사전 예약 요금도 같은 기간 최소 15%에서 최대 57%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 동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노선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으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 영향이 항공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최신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노후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유가 상승에 더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주요 항공사 주가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10%에서 20%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항공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본방학 시즌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스피릿항공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부분 항공편 좌석이 매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 궤도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2가 잇단 연기 끝에 다음 달 발사될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일에 아르테미스2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19일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과 우주선 오리온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기체 조립동에서 39비 발사대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2는 당초 올해 2월 중에 달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발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발사 전 최종 예행 연습에 해당하는 웨트드레스 리허설 과정에서 수소 연료 누출 문제가 확인돼 계획이 중단됐고 이후 3월 6일을 발사일로 지정했지만 헬륨 흐름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발사 시점이 밀렸습니다. 로리 글레이즈 나사 탐사 시스템 개발 부국장 직무대행은 이르면 4월 1일 발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4월 2일도 잠재적 발사 가능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발사가 이뤄진다면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나사 소속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크,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 등 4명이 열흘에 걸쳐 달 궤도를 선회해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달 궤도 유인 비행입니다. 나사는 이후 아르테미스 3를 띄워 지구 저궤도에서 랑데부 시험을 진행하고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를 발사해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계획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약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슈퍼블룸 현상이 펼쳐지며 사막이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생화로 뒤덮였습니다. 최근 가을과 겨울 사이 충분히 내린 비로 인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화 씨앗들이 한꺼번에 발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땅 중 하나인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황량하던 사막 풍경이 노란색과 분홍색, 보라색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현재 데저트 골드, 노치리프 파셀리아, 골든 이브닝 프림로즈, 데저트 파이브 스팟 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동시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의 씨앗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0년 이상 휴면 상태로 견디다가 적절한 강수량과 기온 등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만 한꺼번에 꽃을 피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슈퍼블룸 현상은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매우 드문 자연현상입니다. 공원 당국은 현재 꽃 개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지대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야생화 개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12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35대 회장인 조원훈 회장이 은퇴를 발표하며 3만 불을 기부했으며 후임으로는 현 이승석 상록회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환영받지만 나는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1월 무역 적자가 545억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184억 달러 감소했으며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주정부의 실업수당 혜택을 처음으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21만 3천 명으로 한 주 전보다 1,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43번째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분화로 인해 용암이 최고 1,300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미세 플라스틱의 체외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2일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중국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북중 국제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불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최저 기온은 3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지는 시간은 7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